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문민지입니다. 오늘은 유상아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이란의 공세에 본격적으로 공세로 대응하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8% 상승세를 보이며 AI와 반도체 지수는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전통 산업주 비중이 높은 다우 지수는요, 찰실현 매물이 나와줬지만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히려 하방 압력을 보이면서 온도차가 좀 나타나는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제대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6% 하락세를 보이며 5,8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는 3%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시나 우리 국내 증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대형주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줬고요. 반도체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리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고요. 그 와중에 전쟁 관련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유가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를 계속해서 변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보였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유상아 아나운서가 함께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3월 2일 미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간만 미증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으나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며 마감했습니다. 종합적인 지수를 살펴보시면 다우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조금 변동성이 컸는데요. 장 초반에는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선제 공격 소식에 나스닥이 1.6% 넘게 급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 조기 종전에 대한 시그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이 시나리오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중동 주요국들이 전쟁 종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전을 우려했던 부분이 투자 심리가 진정되면서 지수는 빠르게 낙폭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엔 이른데요. 에너지 시장은 그야말로 불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인 카타르의 LNG 가동 중단 소식에 장중 48%가 넘게 폭등을 했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장후반 봉쇄 발표가 나오면서 원유 공급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도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지수 자체는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세부 항목 중에 가격 지수가 70.5를 기록하면서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관세 여파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숫자로 확인된 점입니다. 결국 국채금리가 8% 넘게 급등했고요. 시장이 기대하던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50%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히트맵은 에너지와 방산의 강세와 내연재, 소비재의 약세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폭등 우려가 섹터별 명암을 가르긴 했지만 그 중심에서 엔비디아와 M7 기술주들이 초록색 불을 켜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들인데요. 먼저 엔비디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 AI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광통신 기업인 코이런드와 루멘텀에 무려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옵션 만기일과 맞물리면서 180달러 선에서 강한 쇼커버링이 유입된 점도 나스닥 반등의 열쇠가 됐습니다. 방위산업과 에너지 섹터도 같이 보시면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쟁 우려가 직접적인 매수세로 방위산업과 에너지 섹터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방산 시스템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5% 이상 급등했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장중 46% 폭등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지수 하단을 방어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간밤 미증시는 전쟁의 공포를 조기 종료 기대감과 기술주 수급으로 버텨낸 하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이 실질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상반기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향후 유가 추이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태가 우리 증시에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로벌 헤드라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 호르무즈 유조선 타격에 국제 유가가 껑충 뛰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마네이가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졌습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공격을 경고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13% 급등하면서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했고 종가는 77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당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투자은행들은 단기적으로 80달러 돌파, 봉쇄 장기화 시 100달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에너지 비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도 전쟁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휘청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하루 1,43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480만 배럴, 인도 190만 배럴, 한국이 170만 배럴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란 역시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봉쇄 장기화는 자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어서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결국 변수는 군사작전의 지속기간과 이란의 대응 수위입니다. 전량에 따라서 유가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AI 패권 경쟁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의 기업인 엔트로픽과 중국의 딥시크가 충돌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중 AI 패권 경쟁이 기술 도용 의혹으로 확전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AI 기업인 엔트로픽은 중국의 딥시크, 문샷 AI, 미니맥스 등이 자사 모델인 클로드를 무단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중류 공격 방식으로 고성능 모델의 응답 결과를 대규모로 수집해서 자사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는 건데요. 일부 기업은 수백 개의 가짜 계정을 동원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픈 AI 역시 중국 기업들이 미국 프론티어 랩의 기술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미 의회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GPU 비용과 데이터 투자로 확보한 기술력이 저비용으로 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산업의 지정학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이슈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퀄컴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은 2029년까지 6G 상용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LG전자는 AI 기반 인포테인먼트, SDV, AI 데이브 분야 등 기술 고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사는 차량 모바일과 홈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연속적 디지털 경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성능 컴퓨팅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을 공동 개발합니다. LG전자는 현재 글로벌 텔레매틱스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반으로 엑시 수지 표준 개발과 개방형 생태계 확장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커넥티드가 시장에서 통신과 AI 융합 경쟁률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루멘텀과 코이어런트에 각각 20억 달러, 총 4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두 기업은 광자학과 실리콘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인프라를 구현하는 업체들입니다. 젠슨항 CEO는 기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AI 공장 구축을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리콘 광자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 국면에서 광학 기술은 병목해서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단순 지분 투자라기보단 AI 생태계 전반을 장악하려는 공급망 전략 강화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위고비 알약 공장에 7,4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들어서 비만 치료제가 주사제 치료가 아닌 경구용 치료제로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 또한 이러한 공장에 7,4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7년부터 2028년에 완공 예정이며 기존 주사제 중심에서 경구용 제형 확대로 전략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과거 공장 계획을 처리하고 인력을 감축했던 점과 대비가 되면서 위고비 알약에 대한 장기 수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생산 능력 확대는 점유율 방어와 시장 선점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 그리고 종목별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유생 아나운서와 함께 간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퀄컴, 엔비디아, 노보노디스크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뉴스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3.1절 연휴 기간에도 주요 법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시급성을 강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에 이어 경북대구 통합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선거 일정과 맞물려 이달 안에 통합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지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해군 항공모함을 동원해 이란 군사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번 작전으로 이란 지도자 40여 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 함적 9척을 격침했으며 추가 타격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 3명이 숨진 데 대해서는 보복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이 최대 4주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란 새 지도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군사적 압박 이후 협상에 나서는 이른바 최대 압박 전략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쟁의 불길이 확산되면서 중동 지역 주요 공항이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공항 중엔 세계 최대 허브 공항 가운데 하나인 두바이 국제공항도 포함됐습니다. 중동을 여행 중이거나 경유하려던 관광객들은 현지에 대거 고립된 상태입니다. 관광객들은 드론 폭발과 공습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으며 일부 호텔에서는 폭발 충격으로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편이 전면 취소되면서 대체 항공권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부는 오만 등 인접 국가로 육로 이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직항 노선을 운영하는 대한항공도 운항 재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귀국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확산되면서 공항까지 비상이 걸린 모습 잘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겨울의 끝자락, 바다로 떠나고 싶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오늘은 홍성에 위치한 남당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서해안 대표 미항으로 꼽히는 이곳은요, 겨울이면 특히 더 활기를 띠는데요. 올해로 23회를 맞은 홍성 남당항 세조개 축제로 떠나보겠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과 잔잔한 항구 풍경, 그리고 제철 먹거리가 어우러지는 남당항의 매력, 지금 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성 남당항 세조개 축제는요, 2026년 1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남당항 일원에서 열리고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또 항구 일대 식당과 행사장이 함께 운영되면서 이 항구 일대가 전체적으로 이제 축제 분위기가 나게 됩니다. 남당항은 천수만을 품은 항구인데요. 넓은 갯벌과 탁 트인 서해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지금 한적한 항구의 풍경 속에서 도심과는 또 다른 여유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남당항을 찾는 가장 큰 이유죠. 바로 제철 세조개입니다. 통일된 가격으로 판매돼서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데요. 또 뜨끈한 샤브샤브를 즐기시면 이제 겨울철 별미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왔다면 남당항만 둘러보고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데요. 홍성은 고려의 명장 최영 장군의 사당과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한용운 시인의 생가지가 자리한 역사적인 고장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산행을 원한다면 용봉산을 추천드리는데요. 해발 381m로 부담 없이 오를 수 있으면서도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또 서해의 노을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어사리 노을공원도 추천합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남당항 세조개 축제. 싱싱한 세조개 항상과 서해의 풍경, 그리고 홍성 곳곳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남당항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채연 아나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3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6,000선 밑으로 떨어지며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24%, 452.22포인트 하락한 5,791.91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고 개인은 나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4.62%, 55.08포인트 하락한 1137.7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개인은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유일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빨간불을 켰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20%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는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방산주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이유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는 모두 10% 넘게 하락하며 크게 밀렸습니다. 이는 유가가 오르면서 자동으로 차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상위 10개 종목 중 리노공업의 상승률이 가장 강했는데요. 리노공업은 출고 전에 반도체를 점검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고성능 반도체 생산이 여전히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투자 심리 위축 속에 2차 전지 등 성장주가 부담을 받으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전쟁 리스크라는 하나의 재료가 시장을 흔들었지만 업종별로는 전혀 다른 방향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변수 속에서도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김채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장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함께 주목받았는지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상화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해 왔을까요? 네, 오늘 저는 흥하해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이러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흥하해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종가까지 이 상한가를 쭉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27%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인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통과 선박 공격을 경고하면서 물류 차질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상 운임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해운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흥하해운뿐만 아니라 주요 운임주로 뽑히는 STX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HMM, 페노션 등도 동반 급등했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 운임으로 이어질지 테마성 수급으로 끝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의 차트 같이 살펴보시면요. 그동안은 지지부진했던 흐름과는 달리 오늘 상한가에 직행을 하면서 종가까지 이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시가로는 2,340원을 찍었고요. 그게 종가까지 유지가 되면서 2,3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흥하해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란 공습 여파로 해상 운임 기대감이 기대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지만요. 전쟁 리스크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정유 에너지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고조로 인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했고 그에 따라서 석유, 유통, 정유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흥구석유는 실적 모멘텀보다는 유가 상승에 즉각 반응하는 대표적인 단기 에너지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관련 종목의 투기적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상한가 역시 유가 연동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흐름은요, 국제 유가의 방향성, 그리고 중동 리스크 지속 여부, 그리고 단기 수급 이탈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경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해왔을까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오일은 장중 한때 18% 넘게 오르며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인데요. 유가가 오를 경우 정유사는 기존의 낮은 가격에 확보한 원유를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재고평가 이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 기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생산 기반을 둔 정유사의 지정학적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S오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 한때 상한가 근처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14만 3천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S오일 함께 살펴봤는데요. 금일은 중동발 리스크가 장악했던 시장이었습니다. 해운에 이어서 유가 상승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유상아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했을까요? 네, 다음 특징주 또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주목받았던 한화 시스템입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 공습 이후 교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 미국은 중도 체류 지역인 자국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렸습니다. 일부 대사관은 폐쇄되거나 철수 조치가 진행 중인데요. 향후 24시간 내 대피란 공격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시설, 무인기, 해군 전력 등으로 알려지면서 방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레이더와 위성통신, 방공체계 등 국방 전자 분야 핵심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인 만큼 지정학적 긴장 고조 국면에서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테마성 수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계속해서 쭉 이어질지 변동성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강한 불기둥을 세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무려 29.54%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로는 12만 9,800원에 출발을 해서 종가로는 14만 6,7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지정학적 고조에 따른 하나시스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는 모헨즈입니다. 모헨즈는 시멘트, 레미콘 관련 테마 강세 속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과 정책 관련 개발 이슈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건자재 섹터 전반에 순환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모헨즈는 레미콘 시멘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과거 새만금 개발, 지역 인프라 확장 등 정책 기대감이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강하게 탄력적으로 반응해온 종목입니다. 이번 상승 역시 직접적인 실적 개선보다는 테마 수급과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의 가시성은 뚜렷하지 않은 만큼 단기 급등 이후로 변동성 확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알차게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빈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 변화를 넘어 반도체 단기 순이익의 폭발적 증가와 기업 가치 재고 정책이 맞물린 결과인데요. 하지만 시장은 기쁨을 즐기기도 잠시 국제 정세의 긴장감이 감돌며 오늘 코스피는 5,8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변수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입니다. 2월 말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현재 중동은 전면전에 진입했는데요.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으로 글로벌 물류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이 통로가 막히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공급망 차질 우려가 전 산업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4.21달러 오른 배럴당 71.23에 거래됐습니다. 장중 한때 12% 넘게 치솟으며 75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에너지 전문 분석업체 K플러 등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제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전면 통제로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최대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통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증시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조선, 방산, 원자재, 이른바 조방원 섹터입니다. 조선업은 해로 봉쇄로 인해 운항거리가 증가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스관 대신 배로 에너지를 날라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한국의 액화천연가스, 즉 LNG선 수주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40주 연속 상승하며 배값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주요 4사는 과거의 저가 수주 물량을 대부분 털어내고 LNG 운반선과 친환경 연료 추진선 등 척당 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업 또한 테마주의 굴레를 벗고 실적주로 변신했습니다. 중동 전역으로 위기가 확산되면서 천궁2나 K9 자주포처럼 즉각 투입 가능한 K무기들에 대한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무기 판매를 넘어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시장까지 진출하며 이익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원자재 시장 역시 뜨겁습니다. 단순히 기름값, 금값만 오르는 게 아닌데요. 먼저 알루미늄 가격이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은 알루미늄 생산 능력의 약 9%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인데요. 아랍에미리트가 이 지역 최대 생산국이며 알루미늄 대부분의 물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상 운송 차질 가능성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리는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는 구조적 수요석에 공급 불안이 겹치며 고공행진 중이고 천연가스 또한 해로 봉쇄 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몸값이 가파르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원자재 상승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코스피 6천 돌파라는 대세 상승장 동력과 중동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실제 가치가 입증되는 업종들이 시장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것이 현 시점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코스피 6천 돌파라는 대세 상승 흐름 속에서도 이 중동의 전면전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자극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 방산 원자재 등의 실적 수주로 무장한 이른바 조방원 섹터가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지수 하단을 지탱하고 있다는 게 이번 장세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소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죠. 초저가와 가성비 프리미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대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 대신에 잘 쓰는 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 균일가 매장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는 브랜드죠. 다이소입니다. 네, 다이소는 1997년 설립된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 기업으로 현재 전국 10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천원숍 이미지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뷰티, 주방, 인테리어, 캠핑용품까지 카테고리를 넓히며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브랜드사와 협업한 저가형 PB 단독 상품 확대는 다이소의 전략적 변화로 평가되는데요. 다이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저렴하다가 아니라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인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비싼 제품 대신 충분히 괜찮은 제품을 찾고 있는데요. 다이소는 이 충분함의 기준을 정확히 공략하며 고물가 시대의 대안 소비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뷰티 카테고리 확장은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성비 화장품 성지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다이소의 전략은 분명한데요. 첫째, 카테고리 전문화. 둘째, 브랜드 협업 확대입니다. 단순 생활용품 판매를 넘어 기초 화장품부터 건강기능식품, 시즌 한정기획 상품까지 확장하며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저렴하게 많이 파는 구조가 아니라 저까지만 선택받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시장 환경 역시 다이소의 우호적인데요. 구물가 장기화, 소비 양극화, 실속형 소비 확대는 균일가 유통 채널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유통 강화, 저가 경쟁 심화, 품질 관리 이슈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변수입니다. 네, 결국 관건은 가성비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브랜드 신뢰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인데요. 네, 다이소의 과제는 저가 브랜드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이미 확보했지만 앞으로는 상품 차별화와 품질 안정성이 핵심 경쟁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 온라인 전환 전략이 오프라인 강점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소비는 줄었지만 선택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다이소는 무조건 저렴한 것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기업을 볼 때는 균일가 매장이 아니라 고물가 시대 소비 전략의 축소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 다이소였습니다. 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다이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다이소인데요. 앞으로 저가 브랜드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현지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편지혜 기자입니다. 최근 LA발 항공편 기내에서 20대 승객이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이것처럼 기내 난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승객의 갑작스런 조종실 진입 시도, 승무원이나 승객 간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최근에는 비상구 개방 시도까지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돌발 행동은 단순한 소란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기내 난동이 남기는 진짜 비용입니다. 기내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수백 명이 함께 탑승하고 있고 고도 수천 미터 상공에서 운항합니다. 승객 한 명의 돌발 행동은 순식간에 공포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난동을 피하기 위해 승객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기체 균형에 영향을 줄 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도 발생했었는데요.
기내 안전은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예정에 없었던 공항에 착륙하게 되면 추가 연료비와 공항 사용료, 승무원 인건비, 그리고 승객 재예약 비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한 번 회항할 경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난동 승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 회수는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 비용은 항공사 실적과 운임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항공사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즉 다른 승객의 난동이나 기상 문제로 인한 지연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일정은 틀어지고 연결편은 놓칠 수 있지만 보상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수백 명의 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기내 난동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닙니다. 항공 안전과 기업의 비용 구조, 그리고 일반 승객의 일정과 안전까지 모두 연결된 문제입니다. 하늘 위에서는 작은 충동 하나가 큰 손실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객 스스로 절제와 기내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기내 난동이 남기는 비용과 위험이었습니다. 기내 난동은요, 단순 소란을 넘어서 항공보안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양 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손실이 발생해 승객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승객에 대한 보상 여부는 항공사 책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하늘 위에서 작은 행동 하나도 이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유상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2월 24일자 건설 업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 업황과 투자 전력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 리포트로 비싸면 비싼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프리미엄을 붙일 가치가 있다면 그런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리포트의 핵심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2007년의 향기가 다시 감돌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은 2000년 이후 건설업황과 주가가 동시에 정점을 찍었던 보기 드문 시대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국내와 해외 수주가 동시에 성장했고 그 결과 건설업 ROE가 코스피 ROE를 상회하는 드문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시 건설업 밸류에이션은 12개월 선행 PE가 약 18.9배이며 PEP는 2배 후반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업황 프리미엄이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의 흥미로운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해외와 국내 업황이 엇갈렸던 구조가 이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국내와 해외가 동시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조적 모멘텀이 동시에 성장하기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먼저 해외에 대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대형 수주 모멘텀이 붙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단연 원전으로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정책,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원전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원전주는 비싼 종목을 더 좋게 보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더라도 수혜 강도가 가장 큰 종목의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올해는 원전을 포함해 대규모 수주가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성장의 경로를 재확인하는 구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원전, 글로벌 원전에 대한 수요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면요. 국내에서는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 부문은 지난 몇 년간 PF 리스크, 분양부진, 원가 부담 등으로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리스크 완화와 실적 개선 가시와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결합되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전주는 성장 프리미엄 전략,
주택주는 저평가 해소 전략으로 접근하자는 구조입니다. 2026년 가이던스 전략을 정리해 보자면 보고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구분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대형사는 원전과 해외의 EPC 중심 성장이라면 중소형사는 주택 회복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선호도에서는 원전주 최선호주로는 현대건설, 차선호주로는 삼성물산, 관심주로는 한미글로벌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각 기업에 대한 투자 전력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은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16만 원을 제시했고 상승 여력은 25% 정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팀코리아 내의 핵심 플레이로서 국내 건설사 중 압도적인 원전 시공 경험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국 노영의 유일한 수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될 텐데요. 이로 인해서 현대건설은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단순 건설사가 아닙니다. 원전과 비롯해서 바이오라는 부문에서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화투자증권은 삼성물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 유지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40만 원, 상승 여력은 24% 정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단순 건설사가 아니고 팀코리아 EPC 참여 유력한 기업으로서 글로벌 플레이어와 협력을 통한 대형 원전 SMR 사업 가시화가 되고 있는 동시에 바이오 부문 고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바이오 실적 고성장과 건설 실적 회복이라는 이중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은 원전 모멘텀과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적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주로 제시됐던 한미글로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 또한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31,000원이었는데요. 상승 여력은 앞에 두 종목들과는 달리 2배가 넘는 여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종목이 20%대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한미글로벌은 무려 48%의 상승 여력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핵심 근거로는 먼저 신규 원전 사업 참여가 연내 가시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테크 투자 재개를 기대하고 있고요. 북미 투자 수혜 전망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건설관리 중심 기업으로 원전, 하이테크, 북미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레벨리지하는 구조입니다. 원전 대형사 대비 변동성은 크지만 성장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오늘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건설 업황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원전주는 비싼 종목을 더 좋게, 주택주는 싸고 실적 개선 가시화 종목을 선택적으로 매수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해외와 국내 여황이 동시에 개선되는 국면이면서 이는 2007년 이후 보기 드문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따라서 2026년 건설업종 전략은 단순 저가 매수가 아니라 성장 프리미엄을 인정할 것인가, 저평가 해소 구간을 선점할 것인가에 따라서 두 축에서 선택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해외 원전 수주 확대와 국내 주택 리스크 완화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건설 업황은 2007년 이후로 보기 드문 구조적 개선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비싼 원전주는 성장 프리미엄으로 저평가 주택주는 실적 회복 구간, 선점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2026년의 핵심 투자 포인트로 제시됩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시장의 한 줄 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까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만큼 지금은 내려야만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말로 한 줄 평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승현 아나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중동 정세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며 코스피도 결국 버티지 못했는데요. 네, 시장을 뒤흔든 건 숫자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네, 시장도 하루빨리 긴장이 완화되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의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전쟁 리스크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이겨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국면에서 흔들림 속에 더 냉철함을 잊지 않으면서 씨앗이 활짝 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앞으로도 경제 잡학사전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